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11월 ITQ 엑셀 A형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입력은 다 해놨고요. 제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오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을 가셔서요. 오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각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오각형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일단 입력부터 해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을 입력하시고 글꼴 굴림에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노란색이죠. 채우기 노란색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을 가시면은 도형과의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위 대각선 위쪽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 붙이게 하시오. 결제셀 잠깐 볼게요. 확인 담당 팀장 이사 되어 있네요. 그쵸? 해볼게요. 확인 담당 팀장 이사.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합쳐져 있고요. 그쵸? 이렇게 합쳐져 있고 담당 팀장 이사는 가운데 정렬 테두리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적당히 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니까 네, 글씨체는 글꼴 굴림 같네요. 그대로 두시고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대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삭제 방금 했죠. 그 다음에 B14 요거 주황 채우기 넘어가고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H14 셀에 상품명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지금 화면이 조금 작긴 한데요. 요거거든요. 유효성 검사 누르시면 제한대에서 항상 뭐라 그랬었죠? 목록으로 하시고 문제에 주어진 그 원본이 어디냐면 C5에서 C12 이렇게 쭉 블록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C5에서 C12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콤보 상자가 생기면서 그래서 코드 제로 맨 위에 거를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사도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셀 서식 볼게요. G5에서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대를 표시하시오.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셀 서식 들어가셔서 자 숫자와 문자가 있어요. 숫자와 문자 엑셀의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숫자와 문자가 있는데 숫자는 항상 제가 어떻게 쓰라 그랬었죠? 샵 콤마 샵샵 0으로 쓰시면 되고 문자는 골뱅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숫자 뒤에 대를 붙이라고 돼 있으니까 샵 콤마 샵샵 0 하시고 쓰고 싶은 말 대를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자였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판매 수량은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보면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거셔서 샵 콤마 샵샵 0 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서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F5에서 F12 블록 잡으시고 이름 정의 어디다 하죠?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셔서 가격 쓰시고 엔터 치시면은 가격이라고 설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격을 누르면
내가 이렇게 정의한 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따가 또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정리해 봤고요.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 함수와 int 함수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리뷰 평점. 상품 리뷰 단위 개의 100의 단위 수치만큼 별을 표시하시오. 100의 단위 수치가 뭘까요? 자, 우리가 상품 리뷰를 보시면 요거죠. 288은 100이 몇 번 있어요? 이렇게 2개. 366은 3개.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얘에 보면 271은 별이 2개. 그러니까 얘는 별이 2개, 얘는 별이 3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넣어 볼게요. choose 함수와 int 함수가 있는데 choose 함수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는 특정 값이 있는데 이 값은 항상 숫자여야 돼요. 그래서 번호에 해당하는 결과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까요? 자, choose 쓰고 어떠한 값이 있으면은 이 값이 1이면 이 값이 숫자인데요. 이 특정 값, 요 값이 숫자인데 이 숫자의 값이 이 결과값이 1이면 결과 1에 있는 걸 보여주고 결과가 2가 나오면 이 결과 2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254면은 결과 254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choose 함수는 뭐냐면 내가 254를 표현해주고 싶으면은 이 결과 1부터 254까지 무려 254개의 조건을 다 입력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문제 나왔으니까 문제 풀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코드가 1이면은 A등급,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으로 표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choose 쓰시고 A2 셀이죠. 자, A2가 1이면은 A등급,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값은 1과 3과 4밖에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은 1이면은 이거, 2이면 이거, 3이면 이거, 4이면 요거를 다 일일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이면 A등급, 2이면 B등급, 3이면 C등급, 4이면 D등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얘는 1이니까 A등급 나오고 3이니까 C등급, 4이니까 D등급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choose 그 다음에 어떠한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이제 int 함수를 쓸 거고 얘가 1이면은 별이 몇 개 들어와야 돼요? 하나. 그리고 2이면 별이 2개, 3이면 별이 3개, 4이면 별이 4개, 5이면 별이 5개. 별이 5개 하니까 장수돌 침대 아시나요? 그 광고가 생각나네. 별이 5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5개까지 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최대값이 5죠? 그래서 5개까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choose는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t 함수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int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얘를 왜 써놨냐면은 int 함수와 얘네들의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trunc 함수는 어떠한 이 값은 다 숫자였었죠. 그쵸?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이었었어요. 근데 int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이 있으면은 이 값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int는 뭐랑 똑같냐면은 얘의 조건 0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trunc 함수와 int 함수는 똑같은데 trunc 함수의 조건이 0일 때 int 함수와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값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288, 271 요걸 해볼까요? 271인데 별이 2개만 나와야 되죠? 근데 choose 함수는 이 값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값이 1이면은 요거 보여주는 거고 값이 2이면은 별 2개 보여주는 거 그쵸? 값이 3이 나오면은 3개예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값 자리에다 우리가 이제 int를 쓸 건데요. int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nt 그 다음에 요걸 해볼까요? h5셀 얘를 어떻게 하면은
되죠? 별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나누기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HO 셀이 288이니까 288을 100으로 나누면은 2.88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int는 버림, 어떠한 값에 요거 조건 0이랑 똑같은 거니까 소수점 자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다시 써볼게요. 2.88인데 자, 여기다가 int를 쓰게 되면 이 소수점 버리고 결과값이 2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int 얘를 100으로 나누면 2가 나와요. 그쵸? 소수점을 제가 한번 볼게요.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88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100으로 나눠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2.88이 나와야 되는데 int 함수를 씀으로 인해서 소수점 자리는 다 버리기 때문에 2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주값에다가 int 함수를 쓰고 나누기 100을 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추주 쓰고 int 요거 얘가 여기에 들어오면 얘는 결과값이 2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별 두 개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다시 추주를 쓰고 int를 쓰면은 이 int의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나와서 두 번째 있는 별 두 개를 보여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자, choose 여기다가 위에다가 보실래요? 여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int 얘를 HO를 100으로 나눈 값, 이 값이 1이면 별 하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2이면 별 2개, 3이면 별 3개, 4이면 별 4개, 5이면 별이 5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쭉 끌어서 넣어주시면은 1번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니까 별 5개, 2니까 별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if 함수와 랭크 함수네요. if 함수부터 볼게요. 자, if 함수는 뭐냐면은 만약 뭐며 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조건 충족 유무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값을 보여준다. 그래서 if는 조건 참 거짓으로 쓰는데 이 조건이 만족하면 참 자리에 있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 자,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if a2가 얼마 이상 50 이상이면 얘를 만족하면 적정, 참자리에 적정이 들어왔죠?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2가 만족하면 적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틀리면은 이렇게 거짓, 미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었죠? 요거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상, 이하는 어떻게 쓴다? 요렇게, 초과는 요렇게, 미만은 요렇게, 같다는 이렇게, 같지 않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4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내림차순 순위가 1부터 4인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 자리에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은 내림차순 순위가 1부터 4까지죠. 그쵸? 그래서 이 결과를 만족시키면은 결과값에 위를 붙인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결과값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공백이에요. 그래서 조건 자리에는 얘가 오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참 자리면은 이 조건의 결과값에다가 위를 붙여주는 거고 거짓일 때는 공백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공백은 따옴표 넣었다가 빼주시면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if를 이렇게 쓸 거예요. if 자, 랭크 함수 랭크 equal 쓸 건데 자, 얘가 1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4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안 쓰시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5
이렇게 써도 1, 2, 3, 4가 나올 거니까 그쵸?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얘가 만족시키면은 이 랭크 순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결과값에 AND 연산자를 써서 위를 붙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공백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함수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if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순위에다가 위를 붙인 결과값을 보여주고 얘가 아닐 때는 거짓자리인 공백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랭크 함수를 써서 내림차 순위를 1부터 4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랭크 EQ는 옛날 랭크 함수와 동일한 함수예요. 특정 범위에서 특정 셀의 순위를 구해주는 겁니다. 순위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랭크 EQ의 함수, 이 셀과 순위 범위는 전부 다 숫자 셀이 되겠죠?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순위 범위는 항상 F4를 고정하시면 되겠고, 조건은 0과 1이 있는데, 함수를 쓰다 보면 자동으로 0과 1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외우시진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0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통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잠깐 볼게요. 자, 점수가 10, 20, 30, 40, 50이 있는데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순위를 여기에서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순위 범위는 A2에서 A6가 되겠죠? F4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 내림차순 해볼게요. 랭크 EQ A2, 범위가 A2의 얘 순위를 A2부터 A6에서 구할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0을 쓰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높은 값이 1등이니까 50이 1등인 게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볼게요. 오름차순은 거꾸로 나오겠죠? 범위는 똑같고 조건만 1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랭크 함수를 한번 먼저 써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랭크 EQ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매 수량이니까 여기를 구할 거죠. 그쵸? 범위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조건이 0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4위 3위, 6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4위, 1위, 2위, 3위 얘네들 거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다가 if의 조건이에요. 얘가 얼마까지 해야 돼요? 4위까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랭크의 조건들이 1위부터 4위까지인 게 설정이 된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에다가 위를 붙여야 되니까 이 결과값에다가 AND 연산자 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um 함수가 있는데요. dsum 함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다 똑같이 쓰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앞에 d가 붙어서 무슨 함수라고 했었죠? 데이터 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데이터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보여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전체 범위에서 몇 번째 조건 쓰는 건데, 자, 전체 범위는 항상 F4로 고정하시면 되겠고요. 몇 번째 열은 몇 번째에 있는지 내가 세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블록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은 B1에서 B2 이렇게 두 칸을 항상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um을 쓰게 되면 전체 범위니까 A1부터 D5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점수 합계죠. 점수가 몇 번째 있어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3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이 소속이 1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 소속이 일반이니까 A1에서 A2 이렇게 두 칸을 블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26이 나오겠죠. 일반 점수들의 합계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전체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있으니까 3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2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dsum 전체 범위 블록 잡아주시고 F4 적어주시고,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니까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어요. 그쵸? 조건 뭐냐면은 흡입 전용 청소기니까 방식이 흡입 적용인 거 이렇게 블록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흡입 더하기 걸레 청소기의 상품수 count if 함수네요.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다 형식이 비슷한 함수였는데 sum if, average if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count if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unt if는 어떠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count니까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예제를 볼게요. count if만 봐볼게요. 자, count if를 해볼 건데 점수가 50 이상인 거, 아까 이상은 어떻게 쓴다 그랬었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50 이상. 자, 이렇게 쓸 건데 코드의 개수니까 조건 범위가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점수가 50 이상인 거 조건 범위니까, 조건이 있는 범위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count if는 B2에서 B6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조건이 50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항상 이상 표시하시면 되겠고, 따옴표를 앞뒤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얼마냐면은 1이 나와요. 50 이상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count if. 자, 흡입 걸레 청소기의 상품수. 흡입 걸레 청소기의 상품수니까 블록 어디 잡아야 돼요? 여기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조건이 뭐냐면은 흡입 플러스 걸레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흡입 걸레인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래서 결과값이 2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판매 가격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스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의 형제 함수가 맥스, 민, 미디안, 라지, 스몰이 있었었죠. 그래서 맥스는 범위의 최대값, 민은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범위의 몇 번째 있어서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예제가 있어요. 한번 같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맥스 A2부터 A6까지 하면은 제일 큰 값이니까 50, 민 쓰게 되면 제일 작은 값 10, 미디안 쓰게 되면 중간값이니까 30이 나오고요. 자, 라지 A2에서 A6인데 콤마 1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이 A2에서 A6의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스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작은 값 하게 되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추가 설명 뭐뭐 있었었죠? 맥스는 뭐랑 똑같다? 라지 범위의 1과 똑같다. 그쵸? 이 범위 내에서 제일 큰 값은 결국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요. 자, 미는 뭐랑 똑같다? 스몰 쓰시고 범위 1을 쓰게 되면은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은 결국은 최저값과 똑같다.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자, 최저 판매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스몰을 쓰는 건데 어떻게 쓴다? 조건 자리에 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 정의된 이름 가격을 이용하여 구하시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가격을 그냥 쓰셔도 범위가 잡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블록 잡으셔도 자동으로 가격이 잡히죠. 그 다음에 최저값이니까 콤마 1을 쓰시면 이렇게 최저 판매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vlookup 단골 맨날 나오는 거니까 얘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함수죠.
그래서 공식이었었어요. H14셀 콤마 찍고 범위 찍고 F4 고정하시면 되겠고,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조건 자리는 0을 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위 잡으실 때 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품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범위를 어디부터 잡는다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요것만 유의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해보겠습니다. V룩업 위에를 볼까요? 자, 범위가 어디부터? 상품명이니까 여기부터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몇 번째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안 보이네? 아, 판매 수량이네. 그쵸? 다시 써볼게요. V룩업 콤마. 자,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5,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에 따라서 판매 수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정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어. 조건부 서식이니까 별로 이렇게 행 전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문제 보시면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새 규칙 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어디냐면 판매 수량.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었죠? F4를 눌러서 문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이상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얼마 이상? 1,500. 그래서 서식을 누르셔서 판매 수량이니까 행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굵게 파랑색 확인하시면 이렇게 판매 수량이 1,500 이상인 것들이 굵게 되고 파란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작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작업을 보게 되면 제 2작업.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의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의 B2셀 B4에서 H12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 열너비는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목표값 찾기에서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여 흡입 정용의 판매 가격 평균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 단위 원 평균을 입력한 후 H12셀에 D-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D-에버리지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범위 잡으시고 F4 누르시고, 내가 구할 값이 몇 번째 있냐면은 판매 가격이니까 몇 번째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네요. 그래서 5, 조건이 뭐냐면은 흡입 전용이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나오면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테두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 단위 평균이 50만원이 되려면은 코드 재료 R9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일단 메뉴를 띄워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식셀은 보통 다 H11셀이 되겠고요. 그쵸? 문제에 주어진 H11셀이 되겠고, 찾는 값이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값에 우리가 찾는 값이 얼마예요? 50만원이죠? 그래서 50만원 아니고 50만이죠. 50만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얘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1번과 3번은 셀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가시면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되겠고, 수식셀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찾는 값이 얼마냐면은 50만. 값을 바꿀 셀이 어디냐면은
코드 제로 R9의 판매 가격이니까 코드 제로 R9의 판매 가격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쵸? 얘를 클릭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값이 바뀌면서 얘가 50만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100만 2천원일 때 평균이 50만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급 필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고급 필터는 항상 우리가 하실 때 이렇게 블록 잡으시고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포인트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는 항상 내가 블록 잡고 할 거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제외하고 포인트가 크게 3개가 있는데 고급 필터 누르시고 첫 번째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누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조건 범위, 문제에 주어진 거 B14셀부터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B14셀부터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그 중에서도 조건 범위인데요. AND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다. AND 조건은 뭐뭐 이거란 뜻이고 OR 조건은 뭐뭐 이거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요. OR 조건은 이렇게 쓰는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얘는 같은 행에 썼고요. 얘는 다른 행에 썼었어요. 그래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 쓰는데 뜻이 뭐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입니다. OR 조건은 이렇게 다른 줄에 쓰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D 조건은 같은 줄, OR 조건은 다른 줄.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면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상품 리뷰가 200개 이상인 자료의 상품명이에요. 아니면서라니까 이게 뭘 쓴 뜻일까요? AND 조건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방식이 걸레 종이 아니면서 아니고 그쵸?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AND 조건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조건 범위가 B14셀인데 방식이 걸레 종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리뷰가 200 이상이네요. 그래서 얘가 걸레 전용 아니면서 상품 가격이 200 이상인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예 상품명 제조회사 상품명 B18셀이네요. 상품명 제조회사 그 다음에 방식 판매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해볼게요. 고급 필터 블록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데이터의 필터의 고급 필터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조건 범위는 내가 입력한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입력한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누르시면 이 데이터 중에서 얘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에 얘네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록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0의 영역을 똑같이 복사해서 B2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연료비는 1. 자, B2셀부터 붙여넣기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이 있네요. 한번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자, 부분합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이 무슨 뜻이냐면 자, 얘를 좀 띄워볼까? 이거 너무 작네요. 한 요 정도 해볼게요. 정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렬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 정의 목록이란 거를 만들어서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부분합을 수행하는 건데 순서가 있다. 이런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것부터 하고 두 번째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한다.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것부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해외전자, 개수, 평균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얘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개수, 두 번째는 평균. 두 번째 문제에 제시된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항상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수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의 평균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자, 부보답을 출력 형태처럼 전개하고 여행지의 개수와 이윤의 평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렬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윤곽 지우기를 하시면 돼요. 문제 항상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지우기는 쉬우니까 요거를 띄워놓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정렬부터 해볼게요. 정렬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블록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정렬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정렬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뉴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렬 기준이 제조회사네요. 그쵸? 정렬은 사용자 지정 목록. 그래서 여기다가 목록 항목에다가 새 목록을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해외전자, 한국전자, 그 다음에 미래전자였죠? 네. 미래전자를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확인 누르시면 자동으로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순서대로 정렬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해볼 건데요. 부분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부분합. 그쵸? 여기서는 안 보이네. 잠시만요. 안 보이네. 아, 여기 보이네요. 그쵸? 부분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룹화 항목은 항상 제조회사 우리가 정렬한 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사용 함수가 첫 번째로는 개수죠.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니까 상품명의 개수만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명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또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두 번째는 평균인데 어디 평균이냐면 판매 수량의 평균이네요. 판매 수량 평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항상 체크 해제하셔야 돼요. 얘를 체크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평균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좀 키워보면 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값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곽을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룹 페이지에 가시면은 개요 지우기 있거든요. 요거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2016 버전이기 때문에 윤곽 지우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고사장 환경에 따라서 개요 지우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동일한 거니까 얘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이제 3작업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작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 이제 볼게요. 네, 4작업 잠시만요. 이게 화면을 조금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4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색깔을 먼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제로, 시크릿봇 필요한 것만 색깔을 칠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클린 파워봇 브라바 치우 360S. 아, 요거 좋아요. 저도 요거 쓰는데 치우 360이 있네. 네, 요거 괜찮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생각 없이 풀다가 이걸 봤는데 네, 반갑네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나 판매 가격이죠.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이렇게 블록을 잡을 건데, 자, 블록 잡을 때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그쵸?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블록부터 잡아볼게요.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4작업 이동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제목까지 잡아주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차근차근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에 차트를 가는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차트 이동, 새 시트 제 4작업,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가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에 자, 레이아웃을 1번이었나? 잠시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이네.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을 볼게요. 차트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차트 영역 여기였죠? 그림 영역은 요 안쪽, 차트 영역은 클릭해서 글꼴을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1포인트네요.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질감 부호농 박엽지, 마우스 우측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질감의 분홍 박엽지 선택하셔도 되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요거 흰색 배경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기 20포인트 일단 입력부터 해볼까요? 흡입 전용 및 걸레 전용 청소기 판매 현황, 그 다음에 글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었고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식 볼게요. 판매 가격, 단위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죠, 파랑색.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니까 누르셔서, 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요거겠네요. 표식이 있는, 요거네.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쵸? 보조축. 그래서 보조축 눌러주시면은, 자, 문제 있는 거랑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모양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네. 파랑 박엽지네요. 그쵸? 분홍,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분홍 박엽지가 아니라, 요거. 파랑 박엽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볼게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크기예요. 요게 표식인데 마름모의 크기 10. 그래서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데 얘는 안 나오죠? 안 나올 때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표식.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의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크기가 좀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네요. 예,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니까 윤곽선에서 이 스타일을 이렇게 파선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축 볼게요. 자, 왼쪽 보니까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500 단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니까 40만, 80만, 120만이니까 40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20만, 40만, 60만, 80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를 얘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축 서식 가셔서, 자, 단위가 40만이죠?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은 문제와 동일하게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잠깐 제가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이 조금 달라서. 자, 다음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판매 가격 단위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한 줄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법내 서식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법내죠? 얘를 편집하시면 되는데요. 편집 누르셔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 단위 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와 동일하게 한 줄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타원형 설명서는 삽입한 후 아이고 잠시만요. 뭐 하나 빼먹었네. 어디 뭐가 빼먹었을까? 아, 여기 있네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가 있었네요. 그쵸? 레이블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클릭 한번 더 하면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된다. 여기서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형 설명선을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잠시만요. 왜 삽입이 안 되지? 네. 자, 그래서 타원형 설명선이었나요? 네, 여기네요. 타원형 설명선을 넣어주셔서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인기 상품. 그래서 얘도 글꼴 굴림으로 하셔야 돼요. 11포인트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검정색 넣어주신 다음에 채우기가 흰색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태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항인데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버전마다 또는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이제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면은 이 테두리들이 다 진해요. 검은색이에요. 지금 얘는 테두리가 검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윤곽선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얘도 눈금선도 색깔이 검정색이고 얘 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윤곽선이 검정색 얘도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랑 지금 달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고사장의 환경에 따라서 혹시 저처럼 작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스타일이 1이었는데 조금 너비가 좀 다르긴 하네요. 그냥 두시면 돼요. 내가 스타일을 1로 하셨으면은 그냥 두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해서 ITQ 엑셀 2020년 11월 A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